안녕하십니까. OBS 뉴스 오늘입니다. 오랜 단식으로 회복 치료를 받아왔던 민주당 이재명 대표 지도부 회의를 주재하면서 오늘 35일 만에 당무에 복귀했습니다. 돌아온 이재명 대표의 첫 메시지는 민생을 고리로 한 정부 여당 견제와 단결이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선 국정 기조를 전면 쇄신하고 내각을 총사퇴시켜야 한다고 주장했고 당내 단합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이 대표의 메시지 어떤 속내가 숨겨져 있는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두 분입니다.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김성환 시사평론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자, 단식 때문에 35일 만에 병원에 복귀해서 치료를 받던 이재명 대표가 복귀했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의 복귀 메시지 직접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고 특히 정부의 폭압으로 인해서 대한민국의 시스템이 붕괴되고 과거로 퇴행하는 이런 일들을 막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번 총선에서 정부의 잘못된 점을 엄히 꾸짖는 심판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려면 우리 민주당이 작은 차이를 넘어서서 단결하고 단합해야 합니다. 체포동의안 처리 과정의 일로 더 이상 왈가왈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네, 이재명 대표는 예상대로 당의 단합, 단결을 강조했습니다. 자, 장 소장님, 이재명 대표의 복귀 메시지 어떻게 들으셨어요? 할 말, 하고 싶어하는 말을 하지 않았느냐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지금은 뭐 당내 단합 문제와 관련된 우리가 멘트만 들었지만 메시지를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세 가지 부분인 것 같아요. 윤석열 정권 타도, 두 번째는 민생 수호, 세 번째는 당내 단합, 단결. 이 세 가지를 볼 수 있는데 저는 방점이 윤석열 정권 타도에 있지 않나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두 가지를 요구했습니다. 내각 총사퇴해라, 내각 전면 개편해라 이런 거고, 또 하나는 내년 예산안 전면 개편해라, 전면적으로 다시 손봐야 한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결국엔 뭐 R&D 예산이라든지 청장년층에 보내는 그런 예산들을 다시 손봐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이재명 당대표가 절호의 기회를 맞이한 거예요. 지금 만약 가결파들을 색출을 하지 않고 그들을 징계하지 않는다면 와, 이제 당대표로서 통 큰 정치하는구나. 이제 정말 야당 지도자다운 그렇게 폭넓은, 통 큰, 너그러운 그런 모습을 보이는구나 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근데 저희가 이재명 당대표가 항상 말과 행동이 좀 달랐거든요. 계속해서 불체포 특권 뒤에 숨지 않겠습니다 라고 했지만 결국에는 불체포 특권 뒤에 숨을게요. 제발 저 체포동의안 부결시켜 주세요라고 호소했잖아요. 그러니까 저런 말이 진정성 있고 믿으려면 앞으로 비명계에 대해서 어떠한 조치를 하는지 그것을 우리가 행동으로 보여줘야 판단할 수가 있다. 네. 그래서 앞으로의 행보가 주목이 된다. 궁극적으로는 공천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것으로 규결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하시는 부분. 그렇게도 보여지고요. 네네. 지금 비어있는 최고위원, 지명직 예. 최고위원 자리, 거기도 누굴 임명하는지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김성환 평론가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재명 대표의 복귀 메시지. 일단 앞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적절하지 않은 표현이 있어서 좀 바로잡아야 될 것 같은데요. 타도라고 하는 건 상대 세력을 거꾸로 틀어서 전복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지금 내각 총사퇴를 요구하는 건 타도의 개념은 아니고요. 뭐예요, 그럼? 그러니까 국정기조 전환이나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고 하는 걸 촉구하는 내각 메시지라고 총사퇴가 하죠. 국정기조를 그냥 좀 아니, 전환하는 장관하고 거예요? 총이 타도지? 바뀐다고 윤석열 정권이 거꾸로집니까? 음. 윤석열 정권이 타도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내각 총사퇴하면은 장관들 인사청문회 그러니까. 새롭게 다시 다 해야 돼요. 이건 타도의 수준이죠. 그렇다고 윤석열 정권이 타도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타도란 표현은 적절한 것은 아니다. 전면 이런 쇄신 말씀드리고요. 정도로 그렇죠. 해야 되겠죠? 예. 그러니까 국정기조 전환을 야권이 요구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아니 몇몇 문제되는 장관들에 대해서는 좀 인사 조치가 필요합니다가 아니라 국무총리 이하 내각 총사퇴, 장관들 총사퇴하라는데 이게 윤석열 정권과 전면전을 선포한 거지. 이게 어떻게 그냥 바뀌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야당이 국정쇄신을 위해서 내각 총사퇴하십시오. 이게 그 정권을 타도하는 겁니까?
그럼 타도는 두 분이 뭐 저는 표현을 민주화 시대 했는데. 민주화 시대 예. 때 나왔던 개념을 그 독재 정권 무너뜨릴 때 했던 내용을 지금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말씀해 주세요. 네, 그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야당은,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사실 굉장히 준비된 메시지를 던졌다고 생각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숙고를 했겠습니까? 35일 만에 그동안에 얼마나 우여곡절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메시지를 여러 번 갈고 다듬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분명한 메시지는 그거예요. 야당은 야당의 존재감을 보여야 한다는 거죠. 그동안에 민주당이 원내제 일당으로서 무슨 존재감이 있었느냐라고 하는 뼈아픈 지적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죠. 그럼 윤석열 정권의 무능이나 폭주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든 민주당이라도 견제해 줬어야 되는 건 아니냐라고 하는 실망스러운 여론이 상당히 많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보니까 국민들이 그 정도의 뭔가 비판적 인식들을 갖고 있구나라는 걸 민주당 입장에서 확인했다는 거죠. 어찌 보면 이번 선거 결과는 국민의힘도 자성해야 되지만 민주당도 자성해야 될 결과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제대로 싸워서 견제하는 야당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라는 걸 첫 번째로 강조했다고 보고요. 두 번째로는 정당은 선거를 통해서 이겨야 존재감이 있는 거 아닙니까? 뭐 선거에서 연전연패하는 정당이 뭐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냥 다 오합지졸로 그냥 해체돼 버리는 거지. 민주당은 그동안에 선거를 이긴 경험을 해본 지가 한 3년 정도 됐어요. 아주 작은 선거였지만 재보궐선거에서 이번에 진짜 이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음번에 있어 훨씬 큰 선거, 총선에서 이기기 위해선 작은 차이, 그러니까 당내에서 비명계냐 뭐냐 이거 가지고 시끄럽게 할 새 없다. 그러니까 그거 그냥 훌쩍 넘어서서 총선 승리로 가자라고 하는 일종의 목표를 제시했다 이렇게 네. 보입니다. 예, 지금 이재명 대표의 메시지대로라면 체포동의안 그 문제 때문에 더 왈가왈부하지 말자. 뭐 가결파 의원들에 대한 색출 징계 이런 거 일체 없다. 통합으로 가자라는 건데 그렇다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결국 총선에서 소위 비명계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것인데 가능할까요? 아직 시간이 좀 있습니다만 어떻게 보세요? 그거는 불이익을 주고 안 주고의 개념은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공정하게 룰을 만들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에 대해서 비명계니까 무조건 공천할 때 감점을 얼마 줄 거야 이렇게는 절대 못 하는 네. 거거든요. 그러니까 징계를 하지 않겠다는 뜻이라고 하면 그 외에 공천 과정에서 어떤 불이익이 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당내에서 굉장히 관심이 많겠지만 노골적으로 하기는 어렵다. 그럼 결국은 경쟁을 통해서 살아 올라오는 것밖에 없는데 뭐 저는 거꾸로 얘기하면 뭐 꼼수를 부려가지고 뭐 어떤 장치를 넣을지는 모르겠으나 당원들 입장에서 우리 저런 사람 우리 당원을 대표해서 선거에 나갈 자격 없습니다라고 하면 당원들이 반발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원들이 만약에 공천할 때 경쟁자가 생겨가지고 당내 경선에 붙을 때 그때 당원들이 부정적 평가를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소화해야 될 부분이지 뭐 지난번에 체포동의안 때 가결 던졌다고 해서 노골적으로 얼마 깎아줄 거야 이렇게 하지는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그 공천 과정들을 공천 룰을 만드는 과정에서 그건 얼마든지 당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당내에서 자연스럽게 소화하는 방법들로 나가는 게 맞다. 그러니까 네. 미리 징계를 하니 이런 얘기는 앞으로 당분간 나오지 않을 것 같고요. 저희 이재명 대표 이번에 목소리 톤이 조금 저는 달라졌다고 봐요. 그동안에 정치 혁신과 이런 당내 개혁에 관해서 되게 어중간한 태도를 취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대선 출마했을 때 그때 정치 혁신 많이 얘기했었잖아요. 그 이후로 제대로 된 혁신 뭐 했냐 이런 따가운 질책들도 많이 받았다는 거죠. 근데 이번에 더 이상 왈가왈부하지 말라라고 아주 단언하듯이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분간은 이 문제는 공론화되기 굉장히 어렵고 또 강성당원들 입장에서도 지금 비명계에 대해서 계속 공격들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것도 자제하라고 하는 메시지로 읽힐 수 있다. 앞으로 이런 메시지를 이재명 대표가 만약에 여기서 벗어났을 경우에는 좀 더 단호하게 뭐 징계까지는 아니더라도 메시지를 계속 발신해줘야 하는 필요가 네.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복귀해서 이제 당을 수습해야 되는데 일단 지명직 최고위원에 누굴 앉히느냐가 가장 먼저 관심입니다. 좀 들린 얘기로는 박정현 전 대전 대덕구청장이 거론되고 있는데 만약 이분을 최고위원으로 임명한다면 소위 현역 친낙계 의원이 공천을 저울질하고 있는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는 그런 공천에서 경쟁할 수 있는 그런 지역구와 겹치기 때문에 이분을 앉히면 뭔가 또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시각도 있거든요. 장 소장님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지금 뭐 그쪽에 연락을 해서 알아보니까 이분이 될 가능성은 높다. 예. 근데 두 가지 포인트에서 고민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는 조금 더 알려지고 유명한 사람들을 임명을 함으로써 이재명 당대표의 의지를 좀 더 확고하게 보여주는 것이 어떠냐.
그러니까 이분 박정현 여성 충청목 이거 외에는 이분이 그렇게 중앙 정치라든지 아니면 국민들에게 알려지지 않았거든요. 결국에는 뭐 이재명 당대표랑 가까운 사람이니까 임명하는 거지. 결국에는 친명계 지도 체제를 강화하기 위한 거 아니야? 이런 이제 비판을 받을 수가 네.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친명계의 이미지가 없는 그런 더 유명한 사람을 지금 다시 한번 찾아보고 있다라고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이 지명지 최고위원 자리가 원래 호남목 씨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전 송갑석 지명지 최고위원 그분을 임명한 건데, 그러면 호남 목수의 지도부가 없어지는 거 아니냐. 호남 목수로 빨리 이 사람 다시 이 지명지 최고위원을 임명해야 된다. 이런 당내 요구가 있대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냥 약간 좀 고심하는 척 하면서 그냥 이분을 임명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제 전달해 줬는데 또 네.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네, 중간에 네. 또 누가 나와가지고 또 이 사람이 적임자야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어쨌든 이분으로서는 조금 이재명 당대표의 여러 의지를 표현하는 데는 좀 약한 인사가 아니냐. 예, 예. 너무 무명해요. 네. 누가 뭐 지명직 최고위원에 임명되는지 봐야 되겠습니다. 말씀하시죠. 오늘 최고위에 참석했던 사람한테 제가 직접 연락을 해가지고 네네. 뭐 이름이 나온 적이 있느냐 얘기를 했더니 오늘은 전혀 뭐 이런 얘기가 언급이 되지 네. 않았다고 하고요. 뭐 최고위원들하고 따로 뭐 당대표하고 같이 수기하는 과정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조금 나오는 논리가 좀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당내 통합이라는 개념으로 보면 지금 친명계 일색이라고 얘기하는데 뭐 최고위원이 다 친명계 일색은 또 아닌 것 같거든요. 근데 비명계가 있었으니까 반드시 비명계가 돼야 한다는 논리도 이것도 뭐 그렇게 설득력 있어 보이진 않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 호남목 씨라고 얘기하는 거는 주로 이제 호남 최고위원 가운데 이번에 수도권의 최고위원들이 많이 당선이 되니 그러니까 지명직이라도 호남을 안배하는 차원에서 임명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송갑석 전 최고위원이 거명이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호남 몫은 아니었다 이런 네. 거고요. 그리고 뭐 박정현 전 대덕구청장이 이 친낙계 의원이 나가는데 같이 출마하면 안 됩니까? 친낙계 자리한테 그냥 줘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사실 되게 웃겨요. 그러니까 친명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있을 수 있지만 네. 뭐 그런 논리로 안 됩니다라고 하는 것도 제가 볼 땐 설득력이 없다. 예. 근데 다만 이제 장 소장께서 방금 전에 지적하셨던 것처럼 통합이라는 메시지, 단합이라는 메시지를 던진다고 하면 그래도 비명계가 어느 정도 수긍할 수 있는 사람이 네네. 임명하면 좋겠다. 그런 면에서는 조금 더 폭넓게 예. 인선을 하는 작업을 할 필요는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